자,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A8번 문항은 1차원 포텐셜이죠. 네, 근데 개형을 줬기 때문에 안정적 표현점 같은 경우는 여기가 되겠죠. 예, 불안전한 표현점이고요. 네, 자, 그러면 이 자가 받는 힘하고 그 다음에 XA를 구하라 했죠. 안정적 표현점에 음수되는 거. 자, fx라는 거는 마이너스 얘는 dx분의 d의 그 u에 x에다가 원래 정확한 건 x에 쓰셔도 되는데요. x에 쓰셔도 되는데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u에 x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근데 1차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부호가 벡터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뭐 쓸 때 그 가속도 할 때 1차원 등가속도 운동할 때 마이너스 뭐 10m/s의 제곱 이렇게 쓰잖아요. 그 방향 표시를 잘 안 하는데 1차원 운동이라고 하면은 이게 그 벡터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x햇을 안 쓰셔도 아마 맞다고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x햇을 안 쓰셨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마이너스 u0에다가 얘 미분하면 쉽죠. 이거에다가 얘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에다가 2x x에 따라서 얘는 a, 이거 그대로 놔두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a 제곱 밖으로 빼면은 얘는 2의 u0 a의 제곱하고 2를 밖으로 뺄게요. 그러면 a의 제곱분의 얘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x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 x에서는 안 쓰셔도 1차원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자, 두 번째 볼까요? 그 다음에 XA를 구하면은 여기서는 자, fx가 표현점이라는 건 이게 0이죠. 네. 그러면 얘를 해보면은 x는 0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나오는데 따라서 XA라는 거는 이게 불안전하고 이게 안정적 표현점인데 음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a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XA랑 XB를 지나 왕복한다 그랬죠. 그런데 안정적 표현점일 때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있다 그랬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법 치시면 이거 롤러코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 성경을 딱 주면은 여기를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속도가 빵이면 관성 때문에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왕복 운동 이렇게 하겠죠. 예, 이렇게 넘어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그럼 왕복 운동을 여기서 두 안정적 표현점을 찍고 왕복 운동 하려면은 최소 에너지가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가 요거의 포텐셜 에너지를 넘어서야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돼요. 2분의 1의 mv의 제곱 얘는 플러스 u의 x는 플러스 마이너스 a 안정적 변이점 에너지 이게 최소 뭐보다 커거나 같아야 되냐면 x는 0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보다 커야 돼요. 근데 이게 0이죠. 네, 그리고 이게 얼마냐면 얘가 2분의 u0가 돼요. 따라서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V의 최소 속력은 얘는 루트 m분의 u0가 됩니다. 네, 얘는 뭐 저기 실전 문풀에서 얘는 뭐 한 거예요. 뭐 형태도 거의 비슷하죠. 얘들 같은 경우는 4차원 했으니까 네, 4차원에서 입자가 받는 힘 구하고 안정적 표현점 구하고 진동하기 위한 최기 속력 구하라 했다. 뭐 이거는 뭐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했으니까. 네. 그리고 네, 뭐 도체판, 무한 도체판, 부도체판 나왔어요. 도체판하고 부도체판은 제가 이제 구하는 형태 같은 거 알려드렸고 이거는 3D까지 많이 했었어요.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정말 좀 많이 하고 뭐 도체판이 받는 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했죠. 편극의 전압밀도도 했었고 다 해드렸었는데 이거는 인간적으로 틀리면 안 되는 네, 문제죠. 자, 이거는 이제 중첩 쓴다 그랬죠. 자, 여기가 이 시그마고 여기가 시그마예요. 자, 부도체판이니까 면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따라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죠. 그러면 자, DA라는 거는 얘는 면적이니까 따라서 2분의 2 시그마고 그 다음에 DB라는 거는 얘는 크기 대체장에 얘는 2분의 시그마가 돼요. 근데 얘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중첩을 해가지고 합성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짜서 D1 영역이라는 거는 DA 더하기 크기가 이렇게 되겠죠. 왼쪽 방향으로. 그러면 2분의 3 시그마가 되고요. 여기가 1번 영역, 여기가 2번 영역. D의 2라는 거는 D의 A에서 D의 B를 빼면 되죠. 따라서 얘는 2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자, D라는 거는 입실론 2죠. 예, 그래서 2의 1이라는 거는 2 입실론 제로분의 3 시그마 되고 2의 2라는 거는 얘는 여기가 되는데 따라서 2의 입실론분의 시그마가 되는데 입실론이 3 입실론이에요. 그렇죠? 예, 입실론이 유전체가 3 입실론 제로. 따라서 6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되겠네요. 두 개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넘어가면은 얘는 자 왼쪽 면이라는 거는 지금 전기장에 합성을 하면은 얘가 이기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에 편극에 여기가 실질적인 전압밀도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편극 전압밀도라는 거는 왼쪽 A면 유전체의 왼쪽 면에 대해서는 음수가 돼요. 제가 이렇게 찾아라 했죠. 부호 같은 경우는 수학적으로 찾지 말고. 자 그러면은 P라는 거는 얘는 따라서 입실론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에다가 2에 2에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3입실론이라 했으니까 따라서 2 입실론 제로에다가 2에 2가 되겠죠. 자 시그마 B라는 거는 얘는 P에다가 유전체에 밖을 나가는 방향 그래서 마이너스가 돼요. 2 입실론 제로에다가 6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얘는 많이 했습니다. 요거는 네. 이렇게 부분적인 것도 했었고요. 예, 전기장 세기 구하고 편극에 의한 유도전환을 구하는 것도 했고 그다음에 이건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무한 도체판 무한 도체판도 시그마 3시그마 해가지고 전기장 구하고 블라블라 다른 것도 많이 했죠. 뭐 도체판 받는 힘도 하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어요. 많이 강조를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핀 상태라는 거는 얘는 측정을 해버리면은 그 상태로 얘는 특정화가 돼버려요. 자, 첫 번째로 보면은 자, 스핀 여과장치 A는 플러스 Z방향 통과시키기 때문에 A를 통과하는 스핀 상태라는 거는 당연히 플러스 A인 Z축 방향으로 플러스 Z방향에 대한 스핀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쉽죠. 1, 0이 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를 통과한 스핀 고유 벡터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스핀 같은 경우는 일단 자 B를 통과한 스핀 고유 벡터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X의 X방향으로 플러스 X방향이죠.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X방향이니까 스핀 상태는 얘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2분의 하바인 고유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알고 계시죠. 루트 2분의 1에다가 1, 요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프리 과정 같은 경우 요거만 쓰시면 돼요. SX에다가 X에 B는 플러스 2분의 하바에다가 X에 B XB를 AB라고 하면요 얘는 따라서 2분의 뭐 굳이 구하면 0, 1, 0, 1, 0 AB AB는 규격화가 되겠죠? 네, 2분의 하바 날려버리고 하면은 얘가 이제 체인지가 돼요. 그래서 BA는 AB가 돼요. 따라서 A는 B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규격화를 만족하면은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돼요. 네, 그래서 풀이 과정은 뭐 여기까지만 적어주시면 되세요.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N개 중에 A를 통과할
확률 PA를 할까요? 확률은 절대값에다가 XA에 X0를 하면 되죠. 얘가 이제 파동함수고 얘가 이제 특정 상태로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얘를 하면은 당연히 얘 2분의 1이죠. 얘는 쉽죠? 루트 2분의 1에다가 곱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A를 이제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 A를 통과한 입자가 연달아 일어나기 때문에 B를 통과할 확률 얘는 P에 B라는 거는 절대값에다가 XA에다가 XB의 제곱이 되겠죠? 네. 얘도 똑같아요. 얘도 2분의 1 나와요. 계산하면. 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 곱하니까 전체 시작부터 끝까지 살아남을 애들이 확률이 4분의 1이죠. 그래서 A, B를 모두 통과할 입자라는 거는 확률은 PA 곱하기 PB가 돼요. 그렇죠? 그럼 입자 개수라는 건 전체에서 곱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4분의 N만큼 살아남겠네요. 네, 얘는 뭐 했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스핀 상태가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 특정 고유값을 측정하되면 시스템 고유 함수로 변환된다. 그래서 첫 번째 A를 적용하여 이걸 얻고 두 번째를 적용하여서 이걸 측정하였다. 그 다음 블라블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기본소의 2장의 8번 문제에 있어요. 양자. 네. 자, 등적하고 등온이 있는 거는 제가 스털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혹시 심심하신 분은 스털링의 연료율이라든지 뭐 이걸 애워버려라 하면은 이거 애우면 그냥 풀려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하지만 그러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자 11번 풀어드리면은 잠시만요. 여기다 풀어드릴게요. 자 보면은 여기다 표시 좀 하고요. 자 여기 V0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 V0고 그 다음 등적이 있으니까 이 V0고 등적이니까 V0가 돼요. 그렇죠. 자 상태 방정식 같은 경우는 당연히 P0, V0는 RT0가 되죠. 자 A에서 B는 등온 과정이기 때문에 등온 과정에서 한 일이라는 거는 따라서 얘는 RT0에 얘는 LN의 VA의 VB가 되죠. 예, 2배 차이 나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LN2가 되는데 RT라는 거 P0, V0. P0, V0로 나타났으니까 따라서 P0, V0의 LN2가 돼요. 두 번째. 자, BC 과정은 정적 과정이죠. 정적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를 했으니까 BC. 그런데 BC에서는 온도가 어떻게 되냐면 T0에서 2분의 1 T0로 줄어요. 그렇죠. 그래서 2분의 3에다가 R에 델타 T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3에다가 RT0인데 P0, V0니까 P0, V0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연료율이라는 거 테이블 그려라 했죠. 자, 델타 QAB라는 거는 우리가 구해놨어요. 이게 WAB죠. WAB랑 똑같으니까 얘는 따라서 P0, V0의 LNE. 이게 0보다 커요. 밥주죠. 자, 델타 QBC. 제가 열기관은 테이블 그림 다 풀린다 그랬죠. 얘는 똑같아요. 델타 U에 BC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아까랑 똑같고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3에다가 P0, V0. 0보다 작아요. 델타 Q에 CD가 되죠. 네. 그러면 자, CD가 되는데 얘는 W 당연히 CD가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2분의 RT0죠. 등온이기 때문에 따라서 LN의 VB분의 VC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VB가 아니라 VC, VD가 돼요. 자, VC, VD가 되는데 얘가 더 커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죠. 얘는. 그래서 이걸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따라서 마이너스 얘는 2분의 따라서 P0, V0의 ln 2가 됩니다. 이게 2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델타 Q의 dA. 얘는 델타 Q의 얘는 da가 돼. 그러니까 U의 da인데 얘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증가를 하죠. 따라서 2분의 3에다가 R 델타 T인데 2분의 1, 얘는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4분의 3에다가 P0, V0 0보다 큽니다. 0보다 작고. 자, 열 효율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에다가 델타 Q IJ가 있는데 얘가 0보다 큰, 그러니까 얘를 0보다 큰 거 밥 주는 거, 그리고 얘는 델타 Q에 IJ를 다 더한 거예요. 보호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건 뭔 말이냐면 얘 다 더하는 거. 한 사이클 동안. 얘는 뭐냐면 0보다 큰 거. 요거. 네. 그래서 표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 같은 경우는 따라서 이렇게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셔도 돼요. 델타 Q AB 더하기 델타 Q의 DA. 에다가 얘는 다 더한 거. 네, W. 싹 다 더한 거. 이거 A, B, C, D 다 써주면 되겠죠? 과정 다. 그러면 얘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4분의 3에다가 P0, V0 더하기 P0, V0의 ln2가 돼요. 그렇죠? 그거 싹 다 더하면 이게 1 나오잖아요. 요건 날라가고요. 얘 하나는 2분의 1. 따라서 2분의 1에다가 P0, V0의 ln2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P0, V0는 다 날라가고요. 당연히 단위가 없죠. 연료율이라는 건. 단위가 없으니까 4 곱하면은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3의 플러스 4ln이 분의 얘는 2의 ln 2가 되겠네요.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스털링 같은 경우는 해드렸어요. 똑같아요. 이거는 등원 정적 과정이죠. 얘는 PT로 그려져 있고 얘는 PV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한 일도 물어봤고 그 다음에 열을 물어보면 이거 네 가지를 다 그려야 되기 때문에 얘는 뭐 당연히 얘는 싹 다 해야 되죠. 온도 차이만 조금 있고요. 스털링 기관은 똑같습니다. 그냥 풀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통합 3차에서 A 9번에 내드렸어요. 그리고 이론교재 10강에 보시면요. 스털링 기관에 제가 효율 아예 그냥 공식을 만들어 놨어요. 써드렸죠. 이거 같은 경우. 여기다 그대로 뒤집어 넣어도 그냥 나와버립니다. 자, 볼게요. 자, A 12번인데, 얘는 소똥 문제죠. 소똥 문제. 자, 블라블라 읽어보면은 얘와 이걸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냐면, 자, 마이너스 A와 X는 A의 구간은 2분의 1의 M 오메가의 제곱 X의 제곱과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H 프라임은 뭘로 나타낼 수 있냐면 2분의 1의 M 오메가의 제곱 A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는 이거 더하면은 요게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섭동 해밀토니안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의 M 오메가의 제곱에다가 A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이게 첫 번째 답이고요. 그 다음에 자, 바닥 상태 에너지를 그랬으니까 자, 이에 바닥 섭동에 의한 자, 1차 섭동에 의한 거라 했으니까 얘는 자, 바닥 상태 더하고 보존값을 해야 되겠죠. 얘가 보존값이라는 거는 E0의 1차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러면은 따라서 E0에다가 브라켓 노테이션은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적분 형태로 나타나도 되십니다. 얘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의 h 프라임. h 프라임이 실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거 푸사에 이렇게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제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실수 연산자이기 때문에 h 프라임이 네, 미분 연산자가 아니라서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함부로 근데 쓰면 안 돼요. 미분 연산자면은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인테그럴 푸사이 x h 프라임의 푸사이 x dx.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돼요. 여기서는 h 프라임이 실수 연산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뭐라 그랬냐면 1차 에너지 보존값을 가랬죠. 제가 그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보존값하고 에너지값하고 좀 헷갈리니까 이거를 좀 한번 내봤어요. 그때 문제에서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혼동하고 있던데, 이거는 보존값은 바닥 상태에 받고 추가항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보존값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존값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프리과정값까지 했으니까 따라서 보정은 델타의 2, 제로의 1 이렇게 많이 써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보존값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는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넣으면은 자 얘는 우함수가 되겠죠. 우함수 아니면 다 사라져 버리니까 얘도 우함수 얘도 우함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0부터 a까지를 하면요 얘는 자 루트 5분의 1에다가 얘는 exponential 마이너스 x의 제곱에다가 얘는 제곱해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h 프라임 여기다 쓸게요. 자, a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에다가 dx가 돼요. 그렇죠? 2분의 1을 빼버리고요. 그건 루트 5분의 1에다가 얘는 따라서 인테그럴 자 0부터 a까지 a의 제곱에 exponential 마이너스 x의 dx 마이너스 인테그럴 0부터 a까지에다가 x의 제곱 exponential 마이너스 x의 제곱의 dx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요거는 수식 주어져 있죠. a 제곱 여기다 밖으로 빼면은 이렇게 얘는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 얘는 루트 5분의 1에다가 a의 제곱에다가 a 마이너스 3분의 a의 세제곱이고요. 마이너스 요거 같은 경우는 3분의 a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개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루트 5분의 1에다가 얘는 3분의 2의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a의 5승 공통된 거 조금 밖으로 빼면 3 루트 5분의 얘는 뭐 a를 밖으로 a 세제곱 밖으로 빼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놔뒀거든요. 네, 2a의 세제곱 마이너스 a의 5승 뭐 a 제곱 밖으로 빼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네, 실전 모의고 4차에서 이 조화진 동작 이거 추가 해밀턴이야 이렇게 줘가지고 속동 바닥 상태 1차 에너지 보존값 구하고 그 다음에 비섭동적인 거랑 구별해가지고 바닥 상태 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섭동에 의한 거랑 그 다음에 섭동의 보존값과 이 에너지 값을 좀 구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번 냈었고요. 그래서 뭐 무난하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볼게요. 자, B의 1번 첫 번째인데 자, 레이저가 있는데 반투명 거울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M1이 있고 여기가 M2가 있죠. 여기 쐐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스크린이 있어요. 그러면 빛이 이렇게 갔다가 반사해서 이렇게 다시 오죠. 여기서 반사해서 오고 근데 여기 거리는 똑같다 그랬는데 자 여기 레이저 여기를 L0라고요. 거리를 여기 그리고 여기를 L1이라 할게요. 뭐 여기도 L1인데 M2가 있으니까 L2야. 그러니까 L1하고 L2는 똑같아요. 물리적 거리는 광경용 말고요. 그리고 여기를 LS로 할게요. 스크린이니까. 그러면 자 거울 M1의 반사에서 이렇게 갔다가 오는 광경로차를 보면은
L0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왕복하죠. 이 L1을 왔다가 그 다음에 LS로 들어갑니다. 이게 광경로차고요. 자, M2의 거울을 찍는 애들의 광경로차는 어떻게 되냐면 얘네 L0를 갔다가 그렇죠? 그리고 2의 L2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 우리 그 겉보기 그거 하는 거 해드렸죠? 겉보기 말고 그거 해드렸죠? 이거 원래 거에다가 그거 빼야 된다고. 요거는 여기를 가는데 얘는 요만큼을 밖으로 뺐다가 광경로를 이제 그 보정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얘는 자 이 y가 뭘로 바뀌냐면 얘는 2의 ny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y가 y예요. 여기가 y. 얘 굴절류 n. 그리고 LS를 갑니다. 자, 그러면 광경로차는 여기서 이거 빼는데 L1하고 L2 아까 내가 똑같다 그랬죠? 빼면. 그래서 여기서 빼면 뭐만 남냐면 따라서 광경로차는 2에다가 n-1에다가 얘는 y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탄젠트 알파는 x분의 y가 되는데 우리가 여기가 x라 했으니까 여기가 알파고 그런데 탄젠트 알파는 알파라 그랬죠? 따라서 y는 알파 x가 됩니다. 그래서 2의 n-1에다가 알파 x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스크린에 이제 무늬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인접한 것들은 당연히 광경로차가 한 파장만큼 나는 거겠죠. 요거는 그래서 따라서 광경로차는 한 파장 날 때 이게 얼마냐면 x가 s가 돼요. 그렇죠. 따라서 2의 n-1에다가 알파 s가 될 때 광경로차가 람다씩 차이 납니다. 네. 따라서 s라는 거는 여기다 써드리면 얘는 2의 n-1의 알파분의 람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네, 이거는 뭐 뉴턴링이든 뭐 여러 가지 할 때 했죠. 방막 간섭 같은 경우에 교재 방막에도 나와 있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가 과정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자, 이 질량수는 안 변하는데 질량수가 안 변하는 과정에서는 베타 분계랑 감마 분계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 양성자가 어떻게 되냐면 요거 조심해야 되는 게 얘가 줄어요. 그렇죠? 얘가 그러면 양성자 한 마리가 중성자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양성자 한 마리가 중성자로 바뀌어요. 그럼 역베타 분계입니다. 얘는. 그래서 전하량 보존 법칙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얘는 자 뉴트리노가 나온다 그랬죠? 뉴트리노는 중성미자이기 때문에 이게 중성미자예요. 얘는 플러스니까 얘 중성이고 하니까 뭐가 나와야 되냐면 양전자 나와야 됩니다. 얘가.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전하량 보존, 운동량 보존, 에너지 보존. 운동량 보존 때문에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중성미자를 파울리가 만든 거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전자만 튀어나온다고 하면은 뭐 전하량 보존 법칙은 쉬우니까. 근데 중성미자 이 테론 입자가 없으면은 운동량 보존에 안 맞아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이나 운동량 보존이 둘 중에 하나가 안 맞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발견됐어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 양전자로 쓰시면 돼요. 또는 E 플러스라고 쓰시면 됩니다. 네, 전자라고 쓰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라는 거는 얘는 아무것도 안 변하는 이렇게 들뜬 상태에서 원자가 바드 상태로 떨어진 건 여기서는 네, 감마선이 나와요. 그래서 E2 마이너스 E1은 람다분의 HC가 되니까 람다라는 거는 따라서 E2 마이너스 E1분의 HC가 되겠네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는 뭐 교재 같은 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볼게요. 자, 얘들은 수업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얘는 똑같이 나왔어요. 이거 참여, 탐색, 설명, 정규화, 평가인데 정규화 구멍 뚫어놨죠. 네, 이거 그래서 이 수업은 5의 수업이고요. 그리고 구멍 뚫린 건 정규화 쓰시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그 시험 보기 2주 전이죠. 2주 전 통합할 때 냈어요. 보시면은 통합 모의고사 마지막 거 A6번에 보시면 참여, 탐색, 설명, 디귿땡 평가로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5E 모형이다. 그래서 제가 뭐 4이든 5이든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이걸 레오 갖고 와라. 그 구멍 뚫려 낼 수 있는데 공교롭게 그냥 그대로 구멍 뚫린 거 그대로 나왔고 그 다음에 얘가 5E라는 거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5E 정규화는 점수를 일부 학생들은 그냥 주워 먹었다 해가지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니은의 상황을 교사가 지도해야 될 것. 농철의 눈금과 눈금 사이를 가리키면 측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이건 특정적인 거죠. 이건 실험에서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기출에도 나와 있어요. 기출에 같은 거 보면은 이건 기본서에 그 물리교육론 기본서에 198페이지인데 얘가 2009년에 7번 문제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물리교육론 같은 경우는 꼭 객관식 파트 09년하고 14년도까지는 진짜 좀 빠삭하게 봤으면 좋겠다. 왜냐면 여기서 많이 내거든요. 각색을 해가지고. 근데 실질적으로 각색해서 냈죠. 얘는 이제 뭐 용수철 눈금 잦으면 얘는 실제로 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는 뭐냐면 유효 숫자는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고려한다. 이게 그대로 답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쓰면 되느냐. 얘는 따라서 최소 똑같아요.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유효 숫자로 기록한다. 이렇게 지도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중학생 수준에서는 뭘로 다루지 않으면 전자저울을 이용하지 않고 블라블라 이건데, 자, 용철 저울과 전자저울에 참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좀 보여드리면. 자, 그 전자저울로 부력을 측정할 때는 뭘 해야 되면 퐁당 담궈버리면 안 돼요. 퐁당 담궈버리면 그냥 그대로 무게가 실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전자저울 놔요. 전자저울. 이건 좀 실험적인 문제긴 한데, 자, 여기 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걸 담가요. 이렇게 물체를. 물이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전자저울의 눈금은 어떻게 되냐면 물론 이제 물을 0점 조절해 가지고 하면은 그냥 여기에 추가적인 것만 나올 텐데, 자, 만약에 눈금 조절 안 하고 했다면 어떻게 되냐면 전자저울의 눈금은 뭐를 가리키냐면 저울의 투치겠죠. 자, 물 무게, 그러니까 물통하고 다 합쳐가지고 물 무게 플러스 얘가 부력이 됩니다. 예. 이게 끈으로 연결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기는 질량은 여기를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끈을 풀어버리면은 얘는 그대로 작용만 작용이 이게 끊어버렸기 때문에 중력이 수직항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얘는 중력이 여기에 자격점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물에.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조금 현장에서 좀 하기 힘들었을 텐데, 왜냐면 이게 퐁당 담궈버리면은 뭐 부력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밖으로 빼야 되거든요. 그럼 밖으로 빼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물체가 아니라 물이 물체를 떠받드는 힘이 있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부력이죠. 근데 작용관장의 법칙에 의해서 물체가 물을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반대로. 근데 이게 크기는 갖고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이 부력의 크기의 반대 방향 힘이 얘가 저울의 눈금으로 걸립니다. 이렇게도 측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면 되냐면 여기서는 작용 반작용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저기 뭐라 그랬냐면 물리법칙 한 가지 쓰라 그랬는데 물리법칙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설마 여기서 뭐 핵융합이겠어요? 아니잖아. 그 물리법칙 같은 경우는 관성의 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 그 다음에 가속도 법칙. 이거 여러분이 배우는 물리법칙 되게 유명한 세가법칙 아니야? 물론 힘의 표현도 물리법칙이라고 우기면 할 말이 없지만 물리법칙 유명한 것 중에 그래서 작용 반작용 법칙이죠. 힘의 표현 법칙이란 하지 않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현장에서 떠올리지가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아예 측정하는 방법을 모르면은 떠올리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2차 실험 문제로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뭐 LED 측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다 2차 실험에서 했던 거거든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거 다 실험적인 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심지어 아까 저기 고양이 얼굴 커지는 거, 그 다음에 직육매체 그거는 그냥 이론 문제, 이론을 모르면 아예 못 푸는 문제로 돼버리는 거니까 물리교육론이 좀 야리꼬리하게 됐죠. 그래서 교과서 분석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실험적인 것도 조금 많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쉬운데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롭게 됐어요. 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얘들 같은 경우는 A와 B에 옮긴다 그랬으니까 얘는 통제 변이니 따라서 A와 B에 연결된 추의 전체 질량이 되겠죠. 얘가 통제 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얘는 뭐 평가의 설정이 뭐가 빠지냐? 가설 설정이 뽑죠. 가설 설정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가설 설정 과정이 누락 없어요. 그 다음에 평가 중과 한 가지를 쓰라 그랬는데 얘 같은 경우는 되게 러프하게 써놨죠. 실험에 뭐 적합한 가설을 설정하느냐, 뭐 가설 설정 같은 경우도 뭐 변인 간의 관계가 명확하게 뭐냐, 이거 엄청 자세하게 할 수 있는데 얘는 좀 러프하게 했으니까 그냥 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수집한 데이터를 그래프로 올바르게 나타내었는가. 이렇게 비슷하게 쓰시면 됩니다. 얘는 쉽죠? 그다음에 네, 이거 같은 경우도 뭐 6월 모의고사 했던 네, 비슷하게 얘는 뭐 어땠고,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정확하게 비슷해요. 그래서 추의 뭐 전체 질량이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에 따라 가설에 따라 바뀌긴 한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질량에 맞아야지 얘가 올바른 실험이 나옵니다. 1차 그래프가 나와요. 자, 볼게요. 이 문제는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이론 교재, 물리교육론 이론 교재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이거 실험한 문제, 실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실험해서 했던 분들은 뭐 그냥 뭐 엄청 쉽게 맞으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저기 차분하게 교과서 분석하셨거나 아니면 물리교육론 차분하게 잘 따라오셨던 분들도 무난하게 푸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안 해버리면 이게 생소해버리거든요. 왜냐면 이게 엄청 쉬워요, 알고 보면. 근데 막 뭐 자료 데이터도 막 이상하게 주어져 막 나오고 파장 나오고 뭐 나오고 하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임계 에너지 막 나오고 하는데 알고 보면 엄청 쉽습니다. 아시죠? 네, 엄청 쉬운 실험이고 얘들 같은 경우는 LED 같은 경우는
제가 동작 전압이 그 색깔별로 다 다르다 했죠. 빨간색부터 파란색까지니까 파장이 그러니까 파장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밴드갭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걸어줘야 되는 거니까 이 전압이 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한꺼번에 측정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는 병렬로 연결을 하면 된다. 그리고 얘는 교과서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답을 좀 해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 디귿에서 뒤에 기니까 LED 회로에 함께 연결했을 때 전류와 전압을 측정하도록, 함께 연결하여 전압을 측정하도록 미추진 기역을 재구성하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는데, 회로를 재구성하라는데 즉 뭐 다를 게 없어요. 뭐냐면요, 그냥 LED를 병렬 연결하면 됩니다. 그대로 회로 두고. 네, 따라서 주어진 회로에 LED를 모두 병렬 연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뭐 이게 어디 나왔냐?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물리교육은 기본서에 있고, 자, 각각의 LED를 병렬로 연결하여 전원지체 연결한다 나와 있죠. 네. 그리고 교과서에도 교과서는 제가 안 해놨네요. 네. 그래서 요거 연결하면 된다. 그대로 쓰시면 돼요. 네. 함께. 자, 그러고 플랑크 상수 측정하는 식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플랑크 상수 H를 측정하는 건데, 얘는 이상적인 거니까 잘 보세요. 예, 임계에너지 한다 그랬죠. 이거 구해가지고 임계에너지 측정한다 그랬으니까 진동수는 따라서 HF는 2의 V, 여기 T니까 이게 2의 T가 되겠죠. 따라서 뭐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는데 이거는 계산했으니까 테이블로, 그래서 여기 테이블 결과표로 보시면은 얘는 따라서 플랑크 상수라는 거는 H는 F분의 2의 T, 이게 관계의 수식입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유 요거 설명 있죠. 뒤에 보시면은 여기에 측정하기 LED의 발광 원리. LED의 발광 원리는 뭐냐면 LED가 밴드갭이 있잖아요. 밴드갭이. 자, 밴드갭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걸어주면은 전자가 이제 그 폭포수처럼 떨어지면서 얘가 에너지순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빛이 나오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요거 이렇게 적으면 돼요. 자, 임계 에너지 ET에 해당하는 단자 전압이 걸리면 ET는 EV의 T니까 요게 외부에서 걸어주는 거겠죠. 얘는 단자 전압이 걸리면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흐르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에너지 순위에서 떨어져요. 왜냐면 이거는 LED가 PN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서 에너지 순위 차이에 의한 에너지 순위 차이가 당연히 요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T에 해당하는 빛이 방출됩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기울기를 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기울기를 구하는 거를 요건을 지도해야 되는 그래프 작성법이라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하냐?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자, X축, Y축, 그 다음에 눈금 이런 거를 언급을 해줘야 되겠죠? 자, Y축에는 ET, X축에는 기울기라 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진동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는 Y축, 그 다음에 진동수는 X축에 표기하고 그리고 하면 되겠죠. 나타내고, 그리고 한 칸에 단위를 표기해야 된다. 알겠죠? 네. 에너지는 Y축, 진동수는 X축에 그리고 A축에 하고 그 다음에 한 칸에 단위를 표기해야 된다. 한 칸의 단위를 이게 출제자가 지금
그러니까 기울기를 구한다 그랬으니까 에너지 진동수 그래프에서 너무 이건 조금 기울기의 의미를 파악해야 기로한다 그랬죠. 그러면 니은하고 이게 그 약간 그러니까 같은 말이 있거든요. 뭐냐면 니은을 알면 디귿을 너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수행할 때 교사가 지도 위에 할 그래프 작성법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그래프를 작성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뭐 여기서 진동수가 얼마일 때 얼마일 때 얼마일 때 얼마일 때 하는데 요게 그리고 여기서 그리는데 아마 그 출제자가 의도를 조금 불명하게 했는데 그래프 작성할 때 진짜 주의할 게 뭐냐면 여기에 단위를 표기를 해야 되거든요. 단위. 그 단위가 한 칸의 단위가 돼요. 한 칸. 근데 아니면은 여기를 단위를 예를 들어서 뭐 10의 5승, 15승 뭐 헤르츠다 하면은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1, 2, 3이면은 이게 10의 15승 단위고요. 아니면 50 그거 하면은 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2, 4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여기에는 뭐 이거 일렉트론 볼트로 하든 뭐 줄로 하든 뭐 하면 어차피 플랑크 상수가 어느 특정 단위로 나올 테니까 그걸로.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볼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출제자가 만약에 이거를 기울기를 우리가 구하려면 쭉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이 값을 정확하게 계산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니은하고 디귿이 단순하게 Y축, X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의 주의사항을 만약에 포커싱을 맞췄다면 단위가 빠지면 틀렸다 갈 수도 있어요. 그래프는 엄청 중요한 게 단위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단위를 표기해 주는 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로 했는데 뭐 어느 포커싱으로 냈는지는 네, 조금 하는데 그래프를 작성하는 방법이라 그랬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단위가 빠지면 안 되지 않을까 조금 싶네요. 네, 뭐 채점은 나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네, 좀 끊어있습니다.